찾아. 페이지도 없잖아. 페이지를 안 써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나한테는 52번이라고 돼 있는데 너네한테는 이게 몇 번이냐? 이거? 439번? 근데 이거는 수업할 때 아 이거 다 했어? 440번? 너희들에게 440번? 440번이 나한테 63번이네. 하여간 얘는 4번이고요. 441번은 표에 들어갈 말은 0.49, 1.47, 2.45, 3.43. 밑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다음에 442번이니까요. 443번은 빗방울이 자연학하다면 도달한 항목을 구하고 우리 답이 2입니다. 공기와의 마찰을 고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느려지겠죠. 마지막은 3. 시계 나올 것 같다. 자, 몇 번 풀어볼까요? 449, 449, 447. 456은 아직 안 푸는데? 51이 4월 그렇다면은 447이 누군지 어떻게 치죠? 몇을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이거. 자, 447에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혀 오른쪽이 아니죠. 아래에 있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100g의 추를 낙하 높이를 달리해서 가만히 떨어뜨려서 속력 측정기로 추의 속력을 측정해서 결과를 얻었다. 10, 20, 30이 되니까 추의 속력이 짠짠짠이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상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추의 높이가 어떤 애가 h 높이에 있다가 떨어지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mgh라는 위치 에너지를
2분의 1의 mv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v가 루트의 2gh 이런 속력이었을 건데 10cm를 떨어졌다는 얘기는 2에다가 10에다가 10분의 1이니까 루트 2m/s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뭐 1.4니까 대충 맞네요. 그치? 9.8 집어넣으면 거진 맞겠지 뭐. 그 다음에 20을 떨어지면은 물자식에다가 또 루트 2배를 때리는 거니까 그게 뭐 루트 2배를 때리게 되면은 2잖아. 2m/s랑 1.98이니까 거의 맞네요. 그치? 아니? 뭐 그런 식이어서 추의 높이가 이렇게 되면 옳은 결과가 뭘까? 자, 1번엔 추의 속력은 추의 낙하 높이에 비례할 거다. 추의 속력은 낙하 높이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에 비례하니까 뭐 1번은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자, 다에서의 추의 운동 에너지는 0.098줄인 것 같다. 다에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계산하기 귀찮죠? 어차피 가지고 있었던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상황이니까 처음 있었던 포텐셜 에너지를 다의 경우에 생각을 하면은 m g h가 10분의 3이라고 했잖아. 0.3 근처 값이 되겠네요. 0.3 근처에 어떤 값이겠죠? 0.098은 너무 택도 없잖아, 그치? 니은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자, 두 번째에서의 나에서의 중력이 추에다가 한 일의 양은 중력이 추에다가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었을 건데요. 하여가 원래 있었던 일의 양이니까 원래 있었던 에너지 값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체를 지구가 mg의 힘을 가지고 h만큼을 이동시켜서 여기에서의 속력이 0이었던 애를 여기의 속력을 루트에 2gh라는 요만큼 지구가 일을 해서 이 자식의 2분의 1의 mv제곱을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지구가 한 일의 양이 얼마니라고 하면 mgh만큼이었겠죠. mgh만큼이니까 실험 몇 번이야? 두 번째 실험이니까요. mgh가 0.2줄 정도 되겠죠. 그럼 답은 맞네요. 3번은 맞네요. 그럼 4번에 추의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라고? 추의 중력에 대해서 있는 주어가 뭐야? 추의 중력에 추의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추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것도 맞는 말 같은데 이거 왜 뭐가 틀린 걸까? 응?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추가 중력한테 한 일의 양이 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감소와 운동 에너지의 증가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감소와 운동 에너지의 뭐 없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생긴 거니까 운동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게 돼.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서 틀렸다고 했나 보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좀 어려운데 구호가. 40으로 하게 되면은 가에서의 속력 40은 가실험의 4배니까 요마가 4배가 되면은 요마는 2배가 되겠죠? 2배가 되니까 틀렸고요. 그러면 이거에 다음고 5.7? 뭐 장난합니까? 근데 계산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5.7은 아무 의미가 없군요. 자, 어떤 애가 이렇게 60도가 되면 시점을 떠날 때 여기를 떠날 때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속력이 생겼을 건데요. 이렇게. 속력이 생겼을 건데 구슬을 띵 내려와서 지금 속력이 생겼을 거잖아. 그럴 거잖아. 이 반지 이름이 이게 지금 반지 이름이 이렇게 돼서 반지 이름이 5m니까요. 이게 지금 5m니까 이 값은 2.5m일 거고요. 1대 2대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쓱 내려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 자식은 실제로 낙하한 거리가 2.5m를 낙하한 거죠. 2.5m. 오케이. 2.5m를 낙하했으니까 2.5m를 낙하한 만큼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가 됐겠지. 그럼 V라는 값은 루트의 2GH니까 낙하하는 높이가 2에다가 9.8에다가 2분의 5를 떼면 되겠죠? 2.5m 낙하했으니까. 요마 없어지면 49니까 7이네요. 49니까 7이네요. 7이 나오면은 9.8을 써야 되겠지. 77에 49가 있어가지고 딱 떨어지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밑에 것도 질문 아니었나? 얘도 질문이었지. 지워버렸네.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였나? 다음에 459번. 책을 만드는 건 그냥 일단 기본인데 이 쪽번호 안다고 문제번호 있다고 해서 능지처참을 시켜야 돼. 너무 아프겠다. 능지처참이 뭐야? 팔다리 치는 거 거열형이랑 똑같은 건가? 팔다리 다 자르고 목 자르고 심장에다 칼고. 그게 능지처참이지. 그럼 말로 그냥 땡기기만 하는 건 뭐야? 걔는 그냥 땡기기만 한 다음에 그 장면 안 거잖아? 우리 옛날에 안 태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 옛날에 전쟁 나가지고 막 이게 창 들고 막 어우 칼 들고 죽창 들고 나가는데 막 화살 날아서 눈에 꽂히면 얼마나 아플 거야. 눈에 있는 거 빼고. 요새 깔끔하잖아 그냥. 깔끔하잖아. 옛날 영화 보면 너무 무서워. 옛날 시대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야. 그렇죠. 옛날에 야, 너네는 군대를 갔는데 하필 니네가 군대 갈 때 전쟁이 나면은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너희 목숨을 바칠래? 그래야겠지. 군인이면 그래야지. 군인은 그러라고 본 건데 부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20대 때는 생각을 하면 늘 결론은 그치 군인이니까 싸우다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40대쯤 되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생각이 젊을 때랑 다르더라고. 죽기가 쉽지 않지. 죽기가 쉽지 않아. 군대 있을 때는 유서를 썼을 때가 되게 슬펐거든. 내가 제대가 2달밖에 안 남았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서해 교전이 터져. 서해 교전이 뭔지 아니?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이랑 맞짱 한번 떴어요. 잠깐 또동또동해서 몇 명 죽었어.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모르지. 1999년도에 괜히 그냥 한번 싸워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그럼 얘네가 지금 교전이 났을 때 나머지 전방에 있는 애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완전 상황 걸렸지. 왜냐면 얘들 여기 싸우다가 열받으면 여기 넘어올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완벽한 그 전시 상황이 걸린 거거든. 제대하기 2달 전에 겁나 짜증나게. 그래갖고 이제 전투복 다 입고 바로 요입당하면 나갈 수 있게 모든 이제 준비랑 이제 바로 이제 탄약이랑 수류탄이랑 받아서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 딱 한 다음에 다 준비가 끝나고 중대장이
이게 실전될 수 있으니까 유서를 쓰려는 거야. 전쟁 나갔다 죽을 수 있잖아. 유서를 갖다 하죠. 엄마 쓰는 거야. 겁나 슬퍼요. 쓰고 나서 그리고 그날은 정말 전쟁이 나는 줄 알고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게 전투화를 매일 시간도 아까우니까 전투화를 신고 잤어. 군복도 안 벗고. 그러다 그 다음날 되니까 일단 전투화는 벗고 자라. 그렇지만 군복은 입고 잤어. 그러니까 보통 때는 추린 입고 자거든. 추린이야 군복을 입고 잔 거야. 바로 출발할 수 있게. 그러다가 이틀 지나니까 야 아닌가 봐. 추리닝 입어. 추리닝 입었는데 조금 무서워지겠대. 그때는 뭐 북한 애들이 자주 넘어와서 99년도에도 넘어, 97년도에도 한번 넘어오고 강릉에 넘어오고 98년도에는 포항으로 넘어오고 애들 넘어와. 쌤이 그때 군대에 있었으니까 97년도에 99년도에 사이에 있었으니까 무섭지. 쌤이 있을 때도 진짜 상황이 걸려서 그 뭐야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 5분 대기조. 만약에 북한이 넘어오면 일단 누군가는 가서 맞나 아닌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 맞으면 야 진짜야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애가 갑자기 이제 뭐 애들 다 떠가지고 이제 맞짱 뜨고 갈 거잖아. 처음에 쟤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거잖아. 그러면 이제 부대에 이쪽에 있는 수색대나 정찰대나 특공대 애들한테 5분 대기조 임무를 줘. 우리 부대 수색대가 그 임무를 하고 있을 때 하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 하다가 우리가 이제 당번이 끝나면 옆에 이제 특공대들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부대들이 하지. 약간 일반 부대는 잘 안 하고. 근데 하고 있는데 상황이 걸린 거야. 근데 그 상황이 훈련 상황이나 실전이 걸린 거야. 여기에 잠수정이 떴대. 해안가로 북한인들 넘어올 수 있대. 그래서 오대기 어디냐 그랬더니 오대기가 우리 부대야. 출동하래. 그래서 탄박스하고 실탄타 장전하고 수류탄 까고 간 거야. 가면 정말 북한인들 있을 거잖아. 총 쏘고 막 맞으면 이제 뭐야 아프잖아. 갔어. 갔더니 부대에 이제 내가 그때 운전병이었거든. 운전병이니까 이제 쫄따구들 선임한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간 거야. 12명이가 간 거야. 12명이 가니까 여기 가 있는 사이에 중대장은 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 중대장도 자기 승용차를 끌고 왔어. 근데 중대장이 자기도 이제 북한 애들이면 한 마리 잡아낼 거 아니냐? 이 진급에 눈이 멀어서 일단은 이제 북한 애들 넘어왔다고 하니까 미확인 물체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와서 이거 한 마리 잡아야지 하고 온 거야. 근데 왔는데 집에서 지금 총이 없잖아. 중대장은 총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나는 운전병이니까 나도 총을 가져갔거든. 내 수류탄이랑. 그랬더니 중대장이 도희 너는 차 지키고 있어. 네 총 내놔. 애들이 넘어와서 이렇게 가는데 나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오면 어떡할 거야. 중대장이 저를 어떡합니까? 너 새끼야 기다리면 우리가 막을 테니까 넌 조용히 숨어있어. 막 그래가지고 상황이 걸렸으니까 막 위장하고 막 그러고 왔거든. 그랬더니 막 총 내라. 안 되는데 총을 줬어. 지가 다 가져갔어. 그러더니 막 하더니 숲속으로 사라진 거야.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 해안에 있는 그 어리버리한 경찰들이 있거든. 경찰들도 있어. 경찰들은 상근 예비역이라고 군 생활하기 몸이 좀 부족한 애들 이런 애들이 가는 그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있어. 사병인데 걔가 있는데 걔가 뭐가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니까 뭐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막 오더니 막 실탄을 막 실탄 당첨 실탄을 끼더니 사라지니까 뭐야 이렇게 한 거야. 여기 훈련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오더니 아씨 이거 뭐야 그랬더니 지금 실전에다 북한에 넘어온 거 같았대. 어떡하냐고 자기. 지금 근데 문제가 내가 지금 총이 없다. 아씨 사격 잘해요. 그때 자기 총 안 쏴봤다고. 나 사격 겁나 잘한다고. 총 달라고.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로 사야 될 거 아니야. 나 아직 총 못 쏘죠. 그때 잘 못 쏜대. 일반 병사들은 총을 잘 안 쏴. 총 쏠 일이 거의 없거든. 군인은 총 쏠 일이 없어요. 훈련소에서는 액방 쏘고 유격할 때는 액방 쏘고 실제는 잘 안 쏴. 근데 수색대는 매주 쏘거든.
이렇게 샀다가 이렇게 샀다가 뭐 이렇게 샀다가 맨날 써요. 맨날 써본 거야. 그러니까 총을 겁나 잘 쏴. 총을 달라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그게 좋겠다고 하면 총을 준 거야. 그래서 줘보라고. 총을 봤는데 총을 처음 보는 총이야. 아저씨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군인이 아니라서요. 이건 실탄이 아니라 고무탄이에요. 그런 거야. 처음 봤어. 근데 이거 어떻게 쏴요? 그랬더니 이 장전해가지고 쏘면 앞에 요만한 고무탄이 나간대. 그러니까 공기 압축으로 팡 쏘는 거야. 이거 맞으면 사람이 죽어도 돼. 죽지는 않고 되게 아플 거래요. 얘를 잘못 쓰면 우리 위치만 발각이 될 텐데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그럼 제가 쏠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 보이면 숨어 있다가 제일 앞에 있는 한 놈만 잡고 우리는 그냥 죽지 말든지 하여튼 제일 앞에 있는 한 놈만 잡읍시다 해가지고 총을 달라고 했어요. 고무탄이잖아. 처음 봤어. 세상에서 처음 봤어. 고무탄 총을. 경기 공무 쏠 때 그런 총을 들고 쓰더라. 이렇게 있었는데 한 시간쯤 기다렸나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서 중대장이랑 에이씨 하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잠수정이 아니라 새끼 고래가 죽었어. 새끼 고래가 동그란 애가 죽어가지고 해안가에 떠 있으면 그게 소형 잠수정처럼 보여. 근데 이게 둥둥둥 떠 있으니까 크기가 또 되게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잠수정에서 헤엄쳐가지고 충분히 올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을 넘어왔으면 고무탄 총으로 한 방울 쐈을 텐데.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목숨을 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요새 군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까? 안 걸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가 참 걱정이다. A점에서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냥? 속력이 B에서는 V였다가 뭐 C에서는 2V가 되는 뭐 이런 상황 아닌가? 그럼 H1분의 H2가 얼마냐? 이 상황을 시도해봅시다. 어차피 에너지로 문제를 풀 때는 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상황이 3개인 거잖아. 이 3개의 상황을 식으로 잘 쓰면 돼. 여기서 갖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있고 운동 에너지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의 에너지는 요만큼이 있고 요만큼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에너지는 얘는 없는데 이거에 요만큼이 있는 거죠. 요만큼이. 그치? 이거 다 뜻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의 요식이랑 요식도 등식이니까 얘랑을 등식으로 하면은 H2라는 거는 이게 뭐야? M은 날라갔을 거니까 2를 곱하게 되면은 2 곱하면 얼마인가? 이게 얼마? 2분의 아니구나. 똑같은 애구나. MGH2는 H2는 2G분의 3의 V의 제곱 이만큼일 거잖아. 그치? 얘랑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근데 요식이랑 요식도 등식일 거잖아. 그럼 얘랑 정리하게 되면은 H1은 G분의 4V 제곱입니까? 아니죠? 2V 제곱입니까? 맞아? G니까 H1은 2G분의 뭐 4V 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편하게 2G분의 4V 제곱이라고 하면 H1 대 H2가 높이 B가 4대 3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4대 3. 이게 4대 3이라는 얘기죠. 4대 3. 3번. 그러면 일단은 끝났네요. 일단은 끝났고요. 뒤쪽에 이게 뭡니까? 여기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 이런 거 언제 하지 않았나? 뭐야 뒤에 문제가 몇 개 없네요. 전력에 대한 얘기 좀 해야겠다. 전력.
시간에도 얘기해줬는데 오늘이 유성우가 많이 떨어지는 날이니까 집에 가면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유성들이 막 떨어질 겁니다. 과거 합격 소원 비시고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오늘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니까 뭐야 대충 북쪽 하늘 근처에서 보이거든. 북쪽 하늘을 어떻게 찾겠냐? 북쪽 하늘을 어떻게 찾니? 북쪽 하늘에 북쪽을 나타내는 기준별이 있지. 그래, 북극성이야. 북극성 폴라리스. 얘는 어떻게 찾니? 이건 세상에서 밝은 별이 아니에요. 허접해요. 얘가 되게 밝지 않아. 얘 어떻게 찾니? 얘를 국장 글자라. 아 그래. 거기서 세배 하늘에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땅땅땅땅땅땅땅 돼 있는 별이 있거든. 이 북두칠성이라는 게 별이죠. 큰 곰자리에 있는 이 국자대가리에 5칸을 가면 하나 둘 서희 너희 5칸을 가면 별 하나가 있어. 얘가 북극성이야. 얘는 너무 별자리가 크고 특이해서 딱 보면 압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본 게 나의 상상의 나라로 연결된 어떤 그 복자 모양이지 않을까가 의심이 되면 요 맞은편에 또 요렇게 생긴 별자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 있는 W자 모양의 별자리가 있거든. 이거 카시오페아라고 하는데 얘도 요렇게 가상의 선을 그렸을 때 요 길이만큼을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를 가면 아까 그 별이 나와. 얘랑 얘가 거의 180도는 안 되지만 한 170도 정도 되는 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 얘랑 사이에 있는 애가 북극성이니까 요 근처에를 북쪽을 찾아서 그쪽을 쓱 보다 보면은 별똥별이 하나하나 떨어질 거야. 옛날에 그게 뭐야? 일본 만화인데 일본에서 이쪽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가겠지. 해류 타고 가겠지. 이거를 갖다가 그 만화인데 만화에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는 거야 했는데 학교에서 이게 뭐야? 이게 북태평양 해류인가? 뭐 북태평양 해류가 뭔가 타고 갈 거잖아. 해류 타고 갈 거잖아. 이렇게 가면은 뭐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런 게 있어라고 이제 배운 거야. 배웠는데 이제 배가 이제 일본에서 출발한 다음에 배가 출발했는데 이 배들은 배나 비행기나 출발하면은 이제 기장이 이 배의 상태와 도착지의 상태 같은 것들을 안내 멘트를 날려주죠. 뭐 기장입니다. 현재 비행기는 뭐 고도가 얼마, 속력이 얼마로 날고 있고 몇 시에 도착할 건데 거기는 날씨가 좋답니다. 뭐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한잔 하자. 보통 비행기는 시속 몇 킬로는 하니? 들어온 적 있니? 7, 800 정도 납니다. 국내선이 한 700km, 국제선은 한 800km 가까이 날아요. 시속으로. 더 빨리는 안 될까? 기술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더 빨리는 안 될까? 더 빨리 날 수도 있는데 가성비가 안 나. 그러니까 이 800km라는 이 시속이 음속의 소리의 속력, 소리의 속력의 한 70%쯤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하라고 음속을 넘어가면 음속의 한 배가 마하 1, 2배면 마하 2 이렇게 전투기들은 넘어가잖아,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충격파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기를 넘어가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 그리고 소음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력을 갖다가 2배를 만들려면 내가 사용하는 연료가 4배, 5배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시속 1500을 낼 수는 있는데 시속 1500을 내서 마하 1.5로 가봐야 그러면 연료비가 1.5배만 2배만 들면 좋은데 2배가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럴 거면 대충 적당히 타협한 속력이 그 정도죠. 해외여행 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 일본이랑 이런 데 빼고 나면 하다못해 한 4시간씩은 가야 되니까 4시간씩 앉아있으면 미쳐버리지 않니 이거? 젊으니까 상관이 없구나. 하여간 거기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내가 여행을 떠난 거야. 배가 얘기했겠지. 우리 배는
V 빼네. 아까 얘기했을 거잖아. 시속 몇 킬로로 이 해를 타고 가서 며칠 뒤에 도착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가다가 배가 일본을 떠나가지고 난파돼. 커다란 이 쓰나미를 만나서 얘가 난파된 거야. 그래서 얘가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이렇게 구조물을 잡고 떠 있어. 그럼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죽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일본을 출발한 지가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낮에는 망망대해니까 방향을 찾을 수가 없잖아. 방향을 찾기 너무 힘드니까 낮에는 그냥 자면서 견디는 거야. 그러다가 밤이 되면 학교에서 배운 저게 북두터성이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저기가 북쪽이구나. 그럼 내가 일로 가면은 남쪽이고 여기로 가면 북쪽이고, 그렇지? 남쪽과 북쪽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분명히 배는 이쪽 방향으로 온 거 아니야? 일본이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떠난 거잖아. 애가 떠난 방향이 이 북동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찾아서 내가 남서쪽으로 헤엄을 치면 이리로 갈 수 있을 거잖아, 그렇지? 뭔 얘기하지 알겠냐? 근데 해류의 속력이 얼마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헤엄을 치면 해류가 1이면 내가 한 3 정도를 간다 치면 1시간에 2 정도씩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기가 낮에 할 일 없으니까 계산을 해. 해류의 속력이 1인데 12시간 동안 내가 아무 짓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12만큼을 갔을 거고 내가 열심히 3으로 헤엄을 치면은 1시간에 2씩을 갖다 거슬러 간다 치면 이 짓을 갖다가 내가 한 5일쯤 하면 6일쯤 하면 내가 도착을 하겠구나 이런 계산을 한 거야 지가. 밤이 되면 북극성 찾아가지고 헤엄치고 해가지고 애가 자기가 계산했던 일본의 출발 지점으로 온 거야. 그럼 거기 이쯤이 되면 일본이 있어야 되는데 헤엄을 치면서 그런 생각을 자기가 쓰나미를 맞아서 배가 난파가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큰 파도가 일본을 향해 가서 일본에 도착을 하면 얼마나 커다란 파도가 됐을까라는 말을 해.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치다 보면은 파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파가 더 짧아지면서 대신 높아지면서 앞으로 자빠집니다. 파는 왜 앞으로 자빠질까? 바닷가에 갔는데 와 바다다 했는데 파도가 철썩하고 뒤로 자빠지는 파도 본 적 없지? 그런 황당한 바다 없잖아. 파도는 항상 이쪽이 치잖지. 왜 이쪽으로 칠까? 실제 이제 이 파도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배우지. 파도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도는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요. 뺑글뺑글 돌아 파도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거든. 중학생들한테 이제 사실은 파도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여기로 가면 이거 횡파라고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면 종파라고 하는데 파도는 뱅글뱅글 돌거든.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가 골치 아플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횡파라고 그냥 가르쳐.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뭐랄까 공이 하나 있으면 공을 갖다가 물가로 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가 돌멩이를 던져서 파도를 일으켜봐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해안가에서 바라봤을 때 이 평균거리가 바뀌지 않지. 가까울 때도 있지만 멀 때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이 위치가 변하지는 않아. 이게 뭔 말이냐? 얘가 해안가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도 제가 나한테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애들 그냥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르치자 해가지고 횡파라고는 가르치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가만히 오면 이렇게 얘가 부표를 잘 보면 얘가 왔다 갔다 돌아요. 이렇게 돈단 말이야 얘가. 여기서는 이렇게 돌다 보면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요즘 오면 이제 문제가 생겨.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밑에가 이제 땅바닥에 걸리기 시작하잖아. 낮아지니까. 낮아지면 걸리면 여기에 움직이는 속도랑 속도가 이게 똑같을 때는 파가 이제 이렇게 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똑같다가 여기는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돌다가 바닥에 걸려서 밑에는 속력이 줄어들면 이쪽은 느려지니까 앞으로 자빠지겠지. 이게 뭔 말인지 알지? 돌뿌리에 걸린 것처럼 밑에가 이렇게 돌다가 바닥이 마찰력으로 아다다다다 걸리는 거야. 그럼 속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니까 밑에는 느리고 앞에는 빠르니까 앞으로 자빠지는 거야. 이게 뭐 말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는 대신에 진폭이 커져가지고
에너지가 이게 보존되는 현상 때문에 이 파장이 좀 주는 대신에 진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해안가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파가 점점 커져가지고 못 버티면 이제 철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뭐 3m짜리 파를 만났으면 이건 해안가에 가면 10m짜리 파도가 됐겠지. 얼마 전이냐? 그러니까 니네가 망망대해의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면 파도가 막 쿠악 이렇게 치지 않아요. 잔잔해. 이게 해안가로 가면 훨씬 커지거든.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쓰나미를 만났으니까 얘가 태평양에 이게 가면은 얼마나 이게 저기 할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북두칠성 찾고 이제 고민도 하고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까. 일본 쓰나미한테 맞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가. 계산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제 가요. 찾아가. 근데 자기가 계산한 뭐 예를 들어 5일이면 5일이 갔는데 육지가 안 보여. 그럼 거기서 어떡할까?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좀 수영을 좀 게으르게 했나? 더 열심히 가봐야겠다 해서 하루가 이틀인가 더 가. 그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날도 가. 가다 보니까 저 멀리 이제 육지가 보이는 거야. 아, 드디어 일본에 왔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그래서 겨우겨우 왔구나 하고 딱 갔다가 애가 육지에 상륙하고 애가 좌절을 해. 아, 이게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연마가 도착했을 때 이쪽에 이렇게 생긴 이정표를 한 개를 보는데 이 이정표에 써 있는 게 후지산 정상 5km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물이 차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육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물이 잠겨서 이만큼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육지가 되니까 요만큼을 더 헤엄쳐 왔겠지. 육지의 정상이랑 이제 그러니까 어지간한 데는 다 잠겨버리고 후지산 꼭대기만 남아 있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일본이 잠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떡하지 하고 이제 절망해서 이렇게 갔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다 죽고 여기 이제 또 이제 친구들 나이에 뭐 애들이 몇 명이 또 나와. 얘들이랑 같이 뭐 이제 또 과학직을 총 동원해서 뭐 살아남는 그런 얘기야. 되게 재밌는 말인데 제목이 기억 안 나네.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뭘 보고 있을까? 쓰나미? 쓰나미, 지진의 일이 쓰나미잖아. 쓰나미를 맞으면 이게 한 2번 견디면 되는데 이 쓰나미를 쌤은 2005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굉장히 커다란 쓰나미가 와서 인도네시아 해안가가 작살이 났어요.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랬겠지. 슥 왔다가 그런 기사들을 몇 번을 보다 보니까 스팀팩이 필요한데 하여간 이 왔다 갔다 이제 애들이 죽고 나서 근데 내가 그 해에 결혼을 했단 말이야.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 발리로 예약을 해놨거든. 근데 기사에서 내가 이번 주 만약에 토요일 날 가기로 했으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수요일이잖아. 그러니까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이때쯤 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 뉴스에서. 인도네시아 발리가 났습니다. 사상자가 뭐 몇 명이고 점점 피해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뉴스가 이게 휴양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다 보니까 신혼여행을 많이 갈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여기를 다 취소하는 거야. 뭔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취소하고 비슷한 가격에 해당하는 이제 뭐 괌이나 하와이나 이런 데로 여행지를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은 혼란스럽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쪽에 방을 구하기 힘들다, 뭐 난리가 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막 해. 그리고 나도 걱정이 되니까 이제 여행사에 전화하실 거 아니야? 전화를 딱 했더니 토요일 날 발리 가기로 한 누군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고객님 근데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안 위험하고요 안전하거든요 막 뭐 얘기를 했더니 내가 뭘 안 했거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다 지금 하와이로 바꾼다 뭐 한다 하는데 하와이 지금 무슨 호텔은 꽉 차고 지금 무슨 호텔도 차고 해서 지금 같은 가격이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되게 상태가 안 좋은 호텔밖에 못 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쪽에 가기 때문에
좀 안 좋다 막 그러면서 그냥 발리를 그냥 가시는 게 어떻겠냐를 얘기하는 거야. 난 원래 갈 생각이 없었어 하와이에. 아 예. 쓰나미라는 건 한 대 맞았잖아. 3일 안에 또 올까? 거의 제로입니다. 1년 뒤에는 올 수 있겠지. 그렇지만 벌써 한 번 맞았잖아. 뭐가 부글부글하다 한 번 펑 터졌잖아.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올 확률이 2, 3일 내에 또 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안전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갈 생각이었거든. 근데 뭔가 찝찝함이 있지 사람들은. 왔으니까 또 뭐 어떡하나를 걱정할 거잖아. 확률적으로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갖다 결정하면 안 올 확률이 훨씬 높아.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기로 했지. 와이프한테도 또 맞기 힘들다. 이거 또 맞으면 이건 뭐 천둥 2번 맞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번개 2번 맞는 거 쉽지 않잖아. 한 번은 맞아도 2번은 안 맞지.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취소를 거의 다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서 피해 지역에 원래 이렇게 시푸드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거를 못 가니까 대신 이것보다는 2배 이상 비싼 어떤 호텔인데 거기로 바꿔주는데 무료로 바꿔주고 여기는 또 공연도 해주는데 다 무료로 다 자기 티켓을 끊어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그래도 불안하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하면서 막 가격을 갖다가 10%를 뭐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하고 전 그러시면 그냥 한번 가볼게요. 왜 끊었어? 와이프한테 막 얘기했거든. 갔더니 원래는 이게 이 차에 공고차 같은 차에 3커플 정도는 최소한 싣고 다니면서 3커플을 이렇게 팀으로 돌아다니거든. 관광지에 돌 거잖아. 근데 내려갔더니 뭐 김도윤이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갔더니 기사하고 가이드하고 아무도 없어. 저희밖에 없나요? 그때 다 취소해서 우리밖에 없대. 그래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그때 일정 이렇게. 한국말로 막 한국말 되게 잘해 가이드가. 이거 이렇게 가야 돼요. 하길래. 이건 별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빼셔도 돼요. 빼. 마음에 드는 거. 이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해양 스포츠 하는데 뭐 이런 데 있잖아. 여기는 2시간 되는데 저희 여기서는 한 4시간 놀게요. 대신 이거 안 갈게요. 해가지고 막 뺐어. 겁나 이렇게 왕처럼 막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거의 막 가격도 싸게 대신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되게 잘 놀았어. 되게 웃긴 게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래프팅을 했거든. 래프팅 계곡에서 이게 고무보트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거기 이제 계곡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드라마틱해요. 가기 전에 이제 포트에 이제 선탑자가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스웨덴인가 유럽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이렇게 나랑 와이프도 앉아 있고 한 6명인가 이렇게 탔거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막 하면서 잘 들으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하라는 뜻이구나. 우리나라가 되게 비슷하네. 뒤로 뭐야 이게? 한국인이 하도 많이 오니까 이 명령어 자체가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말해.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졌는데 한국인이 나랑 와이프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이제 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말하면 같이 동명목창을 해.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노를 쳐. 뒤로 그럼 뒤로 하면서 이렇게 노를 쳐. 배가 가다가 앞으로 하면 가다가 이쪽은 젖고 이쪽은 하면 배가 틀어지기도 하고 뒤로 하면 돌 거잖아. 이 사람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이 명령어를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뒤로 하거든. 나랑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가 다 유럽인들이랑 외국인들이었거든. 나랑 와이프는 너무 웃겼는데 이 외국인들은 좀 전에 이 말을 발리어로 알고 갔을 거잖아. 이게 한국어라는 상상을 못 할 거잖아. 그러지 않을까? 가봐, 발리 가면은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뭐 그래. 되게 웃겨. 재밌는 곳이야. 쓰나미가 이제 우리도 이제 재해가 있으니까 자주 와요.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방파제가 있죠. 이 일본이라는 얘네가 대신 다 맞아주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게 태풍 하나 오고 있지. 아마 일본이 많이 막아줄 거고요.
적당히 남아있는 힘으로 이제 좀 더운 공기만 잘 밀어주면 게이드 쭉 밀어줄 건데 얼마 전에 이쪽으로 갔고 어디야 돌핀인가 걔는 저쪽으로 갔잖아. 중국으로 날아갔고 우리나라 참 중국의 스트라이크 하나 일본 스트라이크 하나 우리나라 안 가나 반쪽에 저희가 한번 꺾였어 그래서 여튼 이 태풍이 있어서 지금 공기가 굉장히 많이 밀려나서 하늘이 굉장히 맑은 편이에요. 맑은 편이라 광해가 없고 공해가 없으니까 이런 1년에 한 번 벌어지는 이런 우주쇼를 별똥별 본 적 있는 사람? 봤니 너는? 네. 너 어떻게 봤어? 작년인가에 그 강원도 어디 가서 보았어. 봐야 된다고 하는 날 봤어? 그냥 하늘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가 떨어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 여름이면 이날이야. 요맘때야. 매년 요맘때가 페르세우스고요. 좀 추울 때 갔으면은 한 11월 달쯤 갔으면 그건 사자자리 유성우고 제일 유명한 유성우가 두 개가 있어요. 8월 중순쯤에 오는 애랑 11월 말쯤에 있는 애랑 더울 때 하나 추울 때 하나가 있거든. 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뺑글뺑글 공전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 해성이 있거든. 해성들이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막 그레이트 코메트인가 뭔가가 이렇게 해성이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먼지를 갖다 겁나 많이 흘리고 간 거야. 흘리고 간 거를 지구가 자전을 하잖니 공전도 하고 자전하고 공전하다가 여기 있는 먼지를 갖다가 먼지인 대로 으악 자전하면은 인력에 이끌려서 들어오다가 타버리는 게 유성이잖아. 그러니까 요 근처만 가면은 먼지가 많으니까 돌멩이들이 많으니까 요 자리만 가면 유성이 있어. 요게 이제 오늘 보는 페르세우스 자리고 11월쯤에 가면 이제 사자자리 유성으로 이것도 이제 꽤 있어요. 그러니까 더울 때 하나 추울 때 하나 이렇게 밤에 떨어지면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제 연애할 때 써먹어. 뭔지 알아? 내별 이별 이렇게 보고 나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게 전력이니까 전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전력. 요 값이죠. 요 값. V 곱하기 I 값.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제품들을 보면 우리가 쓰는 전기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요런 식의 표시가 돼 있거든. 이거를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전격 소비 잔압이라고 합니다. 얘는 전격 소비 전력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 두 가지만 써주면 이 전기 제품에 필요한 물리량을 다 준 거야. 이게 볼트 값이고요. 이 와트라는 값이 그러니까 P라는 값은 시간당 갖고 있었던 에너지 값이거든. 시간당 에너지 값. 근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뭐냐면 V 곱하기 I 곱하기 T예요. VIT. 얘를 갖다가 T로 나눈 거니까 위쪽에 있는 게 에너지라서 이 T가 날아가니까 VI인데요. 또 I라는 값은 R분의 V니까 집어넣으면 R분의 V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고 I제곱 I라고 쓸 수 있을 건데 다 같은 식입니다. 다 같은 식인데 위쪽에가 단위가 줄이었고요. 밑에 쪽에 단위가 초단위 세크이기 때문에 줄퍼세크를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와트라고 쓰는 겁니다. 와트. 이게 이제 시간당 얼마나 일을 잘하니 그런 뜻이니까 만약에 이런 등이 있다. 근데 30W짜리가 있고 60W가 있다 그러면 등이 하는 일은 빛을 내는 일이니까 60W가 30W보다 2배가 더 밝은 겁니다. 오케이? 스피커가 있다. 300W짜리가 있고 600W가 있다. 600W의 최대 출력이 2배니까 소리가 2배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스피커는. 오케이? 얘가 그러면 V 값이고 여기 있는 220이라는 게 V 곱하기 I라는 값이니까 이 전자제품은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는 뜻일까? 전류가 얼마겠니?
1A가 흐른다는 뜻이겠지. 이게 V이고 이건 VI래. 그럼 I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전자제품의 전기 저항은 얼마나 뜻일까?를 보니까 P라는 값이 이런 값이야. 그럼 자리를 뒤바꾸면 R이라는 값은 P분의 V제곱이라는 값일 거잖아. 그럼 P분의 이것분의 이거의 제곱이니까 220옴짜리가 220옴이라는 게 이 자식의 전기 저항입니다. 그러면 전류도 알고 전압도 알고 전력도 알고 저항도 아니까 전자제품에 필요한 모든 물리량을 다 안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쓸 필요가 없이 이거 두 개만 쓰면 알아서 내가 네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에 쓰는 이런 가전제품들이 이 전자제품들이 220V라는 이 교류 전원에다가 꽂게 되는데 왜 교류 전원에 이렇게 이 병렬을 꽂게 될까? 병렬을 꽂는 이유가 뭘까? 전자제품을 왜 병렬을 꽂니? 이렇게. 아이고 거꾸로 해야 병렬을 꽂죠. DB 코드를 꽂으면 이렇게 가서 저항 지나서 이렇게 돌아오죠. 회로에 이렇게 병렬로 회로에 이렇게 병렬로 여기 또 뭐 보면 냉장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다 우리 집에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이런 그 메인 선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렇게 꼭 꽂으면 여기랑 여기에 꽂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해되니? 왜 이렇게 병렬을 꽂을까? 병렬을 꽂는 이유가 뭘까? 여기 면접이 잘 나옵니다. 집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꼭 병렬로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뭐라고? 같은 전압? 같은 전압을 걸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격 소비 전압을 이 전자제품에 걸어줘야만 전자제품은 작동을 하는 거야. 같은 전압, 정격 소비 전압이 안 걸리면 어떡합니까? 전자제품은 작동하지 않아. TV랑 냉장고랑 꺼지는 거야. 220V를 안 걸고 110V를 걸면 뭐 적당히 그 절반은 걸었으니까 TV가 뭐 반은 보이겠지. 뭐 안 보입니다. 냉장고가 뭐 겁나 시원하지 않아도 뭐 시원 정도는 하겠지.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 근데 110V를 쓰는 그 우리 옆에 이 방파제 바보 같은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망한 거야. 이거 망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110V를 쓰면 집에서 쓸 수 있는 전기기구의 한계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이 되게 전 세계 1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 않니 요새? 관공서 갔을 때 이런 우리나라 여권 나오는 속도나 여권 우리 한 3일이면 나오거든? 빠르면 급하게 끄면 일주일 정도면 여권 나와요. 딴 데는 가면은 뭐 한 2달 나오고 안경 할 때도 안경 하고 가면 한 30분 나오잖아. 다른 나라는 안경 맡기 선생님 어릴 때 그랬거든. 안경점 가서 검사하고 뭐 한다고 한 다음에 이름 써 하면 맡기고 가면 일주일에 찾으라고 일주일에 찾으고 가면 미안하다 이틀 뒤에 더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다른 나라는 일상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불편한 거를 못 견디니까 이게 빨리 타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좀 편해졌는데 이게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110을 220으로 바꿨어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획기적인 일이지. (220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 내가? 110V를 220으로 바꿀 때 이게 세상이 발전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20으로 바꿀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겠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모든 집에 한국전력에서 직원이 와서 가전제품 다 가져오세요. 다 바꾸는 거야.
하나하나 뜯어서 다 바꿔야 돼. 이게 뭔 말이니? 110V에 쓰던 애를 220V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려면 다 바꾸는 거야. 니네 남학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여학생들이 여행 가면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가져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일본을 간다. 이게 문제가 생겨. 일본은 110V잖아. 그러니까 변압기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옛날 만약에 드라이기가 있다. 옛날 드라이기가 이렇게 있어. 이 드라이기에 보면 이 드라이기에 여기 뒤통수 좀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는 거 있니 이런 거? 110, 220 써 있는 거 본 적 있니? 동전 같은 거 이렇게 슥 돌리면 돌아가거든. 그러면 110V에 쓰던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220으로 220에 우리나라에서 쓰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일본으로 놀러 가면 110으로 바꿔 이렇게 바꾸면 내부적으로 저항값이 변해요. 저항이 변하면 이게 뭐야? 이 자식이 이게 뭐야? 저항이 얼마나 바꿔야 되나? 얼마나 바꿔야 될까요? 똑같은 220W가 나오고 싶어. 110V에 220W를 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110에 날아가러 갔는데 똑같은 1초에 220줄의 에너지를 쏴야 똑같은 드라이기 바람이 나올 거잖아. 그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볼트를 절반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V 곱하기 I 값인데 얘를 혼자 2분의 1배로 만들면 얘가 전압이 절반 되니까 저리도 절반 되면 4분의 1로 떨어질 거잖아. 4분의 1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55로 안 떨어지게 220을 유지하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이 자식의 저항값을 R분의 V제곱이니까 얘가 2분의 1배가 되면 얘도 2분의 1이니까 4분의 1배가 되게 R을 4분의 1배가 되게 바꿔주는 거야. R을 R값을 4분의 1배가 되게 바꾼다는 얘기는 이 220을 쓰다가 110에 가서도 잘 쓸 수 있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220을 110으로 쓱 돌리는 건 저항이 길이에 비례하니까 여기에 꽂혔던 애가 하나 둘 서이 너희가 되면 쓱 하면서 여기에 꽂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겠지. 여기 모터가 있으면. 이게 뭔 말이니? 그럼 내부적으로 저항이 4분의 1로 줄면서 110인 나라에 가서 써도 똑같은 효과가 나는 이제 제품으로 바뀐 거야. 이해되지? 그럼 요런 것들을 소형 가전은 외부로 이렇게 도출돼 있거든. 그러니까 갈 때 이렇게 바꾸면 돼. 220인데 내가 일본에 갔어. 코드에 꽂은 다음에 켰더니 작동을 안 해. 아, 이걸 그럼 손톱으로 쓱 바꿀 거란 말이야. 손톱으로 이렇게 쓱 껴서 바꾸면 돼. 이쪽으로 바꿨어. 작동을 잘 하겠지? 그럼 잘 써. 2박 3일 잘 쓰다가 여행 마지막 날에 아침에 가는데 집에 가기 전에 또 예쁘게 꽃단장을 해야겠지. 그래서 막 꽃단장을 하고 뭐 하다가 야 늦었어 하면 대충 불안 탁 껴. 이 상태로 그대로 집에 오는 거야. 이 상태로. 이거 안 바꾸고 그냥 작동하다가 코드 뽑아가 줄줄 말아가지고 캐리에 넣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집에 오자마자 집이 제일 좋아한다고 꽂은 다음에 탁 작동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니? 저항이 4분의 1이잖아. 전압을 2배 걸잖아. 저항이 작으니까 얘가 2배가 큰 데가 가면 얘가 2배가 커질 거잖아. 전류가 2배가 확 흐르니까 모터가 타버리면서 갑자기 탄 냄새가 훅 나면서 얘가 훅 꺼집니다. 그럼 얘는 못 살리는 거야. 타는 냄새가 한 번 나면 못 살려. 그냥 죽은 거야. 그럼 버리는 거야. 다이슨 드라이기 95만원이면 95만원 날린 거야 바로. 근데 이거를 외부에 이렇게 돼 있는 소형 가전도 있고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TV, 냉장고를 들고 외국에 가진 않잖아. 그 나라에서만 쓰잖아 보통. 그러니까 110을 쓰다가 220으로 바꿀 거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전기 쓰지 마세요. 12시가 지나서 몇 시가 되면 이때는 110이었다 220으로 바뀌니까 요 사이에는 잠깐 저기 한 거야. 그 다음에 냉장고 뜯으면 기사들이 저항을 바꿔. 그래서
220을 쓸 수 있게 저항값을 다 4배를 높였겠지. 다 바꾼 거야.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 당시에는 못 사니까 집에 TV 하나, 냉장고 하나, 에어컨 없고요. 에어컨 인지 많지 않고요. 그 당시에. 그치, 선풍기, 라디오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세탁기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몇 개 없어. 그러니까 그걸 싹 바꿔준 다음에 혹시 전자제품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아 맞다 하면서 이제 뭐 구석에 있는 뭐 전기 난로나 이런 거 갖고 오면 다 뜯어가지고 이제 저항을 다 바꿔준 다음에 그쪽으로 가. 그 옆집 가서 또 다 해. 이걸 매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국에 있는 이 4천만 국민을 다 바꾼 거야. 어마무시한 돈이 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220V로 해도 우리 삶의 변화는 없어. 아무 변화는 없어. 근데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이제 옛날에 그 얇은 선이 아니라 이 두꺼운 선을 이용한 집을 짓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같은 공간에 전자제품이 훨씬 많이 들어가도 배선이 이제 높거나 타지 않지. 쌤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한전 직원이 올 때 내가 있었거든. 그래서 다 했어. 그래서 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바깥에서 놓고 구경하다가 아, 이 저항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산 다음에 아저씨가 갔어. 그리고 여름이 됐는데 엄마가 이제 야, 도윤아 저 다락에 있는 거 다락이 있었거든. 다락에 선풍기 갖고 와. 그래서 아 선풍기가 다락이라 선풍기를 갖고 왔어. 그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2단 누르는 순간에 탁 돌아가면서 타는 냄새가 나. 아! 탁 껐어. 타는 냄새를 느끼자마자 바로 껐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뜯어가지고 아 어떡하냐 뜯은 다음에 저항을 바꿔서 뜯으면 이게 보여. 내부에 이게 있어. 110을 220으로 바꾼단 말이야. 이걸 내가 아 얘를 안 바꿨는데 어떡하지 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다시 연결했어. 누르면 작동 안 합니다. 타는 냄새를 맡은 순간에 벌써 죽은 거야 모터가. 이 2배나 많은 저주가 흘러서 얘가 죽어버린 거야. 한번 타버리는 그러니까 피부가 화상 입어서 단백질이 변성되면 계란 흰자가 익혀서 흰자가 액체 흰자가 고체 흰자가 되면 온도를 낮춰도 액체 흰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간 거야. 이 선풍기는 버려야지. 방법이 없어요. 버리는 거야 그냥. 모터 값이 선풍기 값이거든. 그러니까 버려.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창고나 광에 있던 것들을 우리나라가 승합한 다음에 제가 많았거든. 근데 이렇게 바뀌어서 너네들이 집에 가면 와이프랑 둘이 살거든. 냉장고 3개야. 냉장고, 김치냉장고 4개야.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스탠드 김치냉장고, 뚜껑 김치냉장고. 와이프랑 나랑 김치를 한 100포기 먹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 100포기 먹어. 1년에. 100포기가 아니지. 100kg. 100kg. 김장을 둘이서 100kg을 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젊은 사람들이 김장을 해요? 몇 포기나 해요? 한 번 10포기 해요? 아니요 100kg 하는데요. 100kg를 해요? 100kg 하면 이제 김치냉장고 이만한 게 꽉 차. 12개가 꽉 차. 한 달에 한 통씩 먹어. 근데 일본의 가정집에 가면 이렇게 된 시스템의 집이 많지 않아. 걔네는 정신교육을 막 시켜. 절약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 추워도 난방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 다다미방 이상한 데서 뭐 난로 같은 거 놓고 담요도 없고 지들끼리 좋다고 아 최고의 문화라고 이러고 있어.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 갈 때 조금씩 장봐서 가는 게 미덕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요. 매일매일 조금씩을 장봐갖고 가고 그날 요리를 하고 냉장고에는 저장하지 않아서 집에 있는 냉장고가 정말 막 이렇게 추성훈 이런 애들처럼 엄청나게 돈이 많이 빼고 일반 사람들을 보면 이 단열안 된 그 다다미방 같은 데에다가 냉장고도 우리나라처럼 양문형에다가 김치냉장고 있는 집은 존재하지 않아. 이 전력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냉장고도 매일매일 먹으면서 냉장고에는 음식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를 광고하니까 냉장고 또 옛날에 우리 있었던 한 칸짜리 이렇게 냉동실 있고 냉장고 있는 거 있잖아. 위에 냉동실 밑에 냉장고 그런 거 모르니? 아 그런 거 몰라? 야, 냉장고 이렇게 몰라 이거? 이거 냉동실 냉장고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 냉장고가 있는 집이 훨씬 많아.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양문형 있는 집이 훨씬 많죠. 양문형 하나만 있거나 양문형에다가 김치 냉장고가 있는 집 보통 많지. 그렇잖아. 얘네는 그러면 난리나. 보일러? 상상하기 힘듭니다. 단열? 우리나라 이중창, 어떤 나라 삼중창도 있던데? 요새 짓는 그 비싼 아파트는 삼중창이야. 삼중창. 찬바람이 들어가겠니? 혹시 옛날에 이게 내가 부대 있을 때가 이게 단열이야. 창고 가면에 있는 거잖아. 내가 살던 데 집이 아니라 창고였거든? 이렇게 생긴 창고 있잖아, 창고. 그 뭐야. 얇은 슬레이트 같은 거에 그냥 창고야. 창고인데 창고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침상 깔아놓고 이 집이니까 살아라고 한 거야. 단열이라는 게 되지 않아. 취침 온도가 영하 2도였어. 실내 온도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전투화를 신으려고 하면 애들 감기 걸리지 말고 바닥에 물을 뿌려놨는데 전투화에서 쩍 소리가 나. 이 바닥에 얼어서 붙은 거야. 쩍 하면 아우 신으면 이제 이 아래가 살을 껴가지고 아우 시럽하시라고 키는 거야. 단열이라는 게 없지.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일반 집들과 미국도 오면 약간 텍사스나 이런 데 있잖아. 단열한데 그 나무 집들이 있잖아. 그런 집들이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더울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추울 때는 이 추위를 감당하기. 일본은 집안에서도 막 그 얼어 죽어 사람들이. 그런 뉴스 본 적 있니? 겨울에 실내 온도가 집 안의 온도가 8도 9도 막 이래. 그 상태에서 자면 잘못하면 가는겨. 노래들 잘 때 되면 막 우리나라는 엄청 선진국입니다. 부자죠. 한 겨울에 집에서 막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죠. 유럽 애들도 막 이렇게 막 외투 입고 막 다니고 그러잖아 집에서는.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됐고도 우리 단열 겁나는 다음에 우리 빤스만 입고 다니거나 막 이렇게. 좋은 나라야.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220으로 승합한 게 이게 어쩌면 신의 한 수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은 일본에 그 남아 있을 때 일본도 하지 않은 걸 우리가 감히 왜 해야 되냐라고 해서 그때 이 정치적으로 너무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로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확 변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얘를 바꾸고 나면 이 집안에 있는 선을 바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제품 양이 늘어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 살 거니까 돈을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한 거야. 이게 실제로 어떤 정치인이 하더라도 쉽지가 않겠지. 욕을 먹을 거잖아. 지금 인기어들랑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집집마다 돈 100만 원씩 들어간다 하면 집집마다 100만 원씩 나와주면 겁나 좋아하겠지. 이걸 도저하지 않겠니? 100만 원씩 이렇게 티도 안 나는 거에 쓰면 난리가 날 거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 기사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예전에 소리의 세기 같은 것도 보면은 소리의 세기가 데시벨이거든. 데시벨? 요새 그 뭐야? 리센드라는 TV 요새 맨날 슈츠에 나오는데 리센드에 이게 누구야? 수원 안발가락하게 누구야? 메이. 어떤 애가 있어요. 장기 자랑을 하려니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소리를 낼게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소리를 낸다면서 그런 애가 있어요. 되게 귀여운 애도 있어요. 데시벨이란 말 들어봤지? 데시벨. 이거 어떻게 정해진 함수냐면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 데시벨이라는 게 로그가 뭔지 아니? 로그? 로그 아니야. 로그라는 값이 있는데 이 I0가 뭐냐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야. 그럼 지금 내가 들은 소리가 요만큼을 들었어. 내가 들은 소리가 I0이야. 로그 1은 0이거든. 로그 1이 그럼 0데시벨이잖아. 0데시벨은 들리니 안 들리니? 들리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이걸 누가 내는 거야? 리센드의 메이가 냅니까? 있어. 다 있는데. 몰라? 리센드 몰라? 너도? 나도? 있어. 근데 이게 0데시벨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듣는 소리가 만약에 10I0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 10배 센 소리를 들었어. 참고로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진폭이 10에 마이너스 12승 미터로 고막이 움직이는 게 이걸 사람이 느낄 수 있거든. 이 정도가 사람이 들을 제일 작은 소리야. 이만큼을 들으면 이게 10이 되면 이게 10dB이야. 내가 들은 소리가 요만큼을 들으면 이거 얼마게? 요게 이렇게 되면 튀어나가서 이게 20dB이고 1000의 I0를 들으면 이게 30dB이거든.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데시벨이라는 함수에는 로그가 숨어 있거든. 예전에 이거랑 비슷하게 그 당시에 이게 대로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학교가 이게 이런 데가 많잖아. 요새 보면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막 이런 거 세워져 있지. 방음벽 같은 게 막 세워져 있지. 근데 그 당시에 이 방음벽을 도로에서 몇 미터 안쪽에 있는 학교들이 만약에 있으면 여기다가 방음벽을 설치해주자는 어떤 막 법을 가지고 막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려면 이게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효과를 막 과학적으로 누가 해서 이 정도 돈을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다를 얘기를 해야지 찬성 쪽에 사람이 갈 것이고,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반대쪽에 갈 거잖아. 니네 학교 길가에 있는 학교에도 이 방음벽 거의 대부분이 있지. 이제는 있지 않니? 없어? 아 진짜 좀 그러네. 왜 그런 걸 안 해줘? 근데 이게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얘가 없을 때 한 72dB 이런 식으로 평균 소음이 들리던 애가 이거를 설치했더니 예를 들어 52dB에다 치자. 예를 들어 소리의 세기가 몇 배가 준 거야? 이거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니? 20만큼이 줄었잖아. 100분의 1배로 줄은 거야. 20dB 차이는 100분의 1배 차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데시벨이라는 함수를 모르니까 72가 52로 줄었으니까 퍼센테이지로 치게 되면 72가 52면은 한 20 정도가 줄었으니까 한 20% 3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생겼다. 소음이. 그런데 이걸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냐. 이거는 너무 이 포퓰리즘이다 하면서 막 뭐랬단 말이야.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지. 데시벨이라는 함수를 아는 사람은 뭔 소리야? 저렇게 효과가 좋은데? 라고 할 거를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100분의 1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겠지. 로그 함수가 들어있는 모르잖아. 신문기사에서 근데 계속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 매일매일. 아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예산 많이 들어가요. 당장 우리 급한 건 이건데 민생을 돌봐야지. 며칠 때리면 이게 힘들어. 그 당시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냥 학생이 최우선이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방음벽들이 세워진 거야. 어떤 그 기준값이 되는 그런 곳에 가면. 뭔 말이야, 이거? 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지 안 속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죠. 하여간 우리나라는 지금 승합이 돼서 220V로 돼서 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병렬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격 소비 전압을 걸어주기 위해서야. 작동하는 게 만약에 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일본 가서 틀었더니 작동하던데요? 그 작동하는 건 뭘까? 전자제품이 아니라 전기제품만 작동을 해. 전자제품이랑 전기제품 뭐가 다르게? 뭐가 전자고 뭐가 전기게? 선풍기가 있어도 지금 니네가 쓰는 선풍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선풍기 있으면 여기 리모컨 있어서 리모컨 가지고 1단 2단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하잖아. 돌아가고 타이머 맞추고 하잖아. 이건 전자제품이야. 얘를 명령할 때 내가 들어가는 에너지가 터치나 굉장히 작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실제로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 할머니 집에 갔더니 여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꽃무늬 뭐 이렇게 씌워놓고 모가지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에 1단, 2단, 3단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골드스타 써 있어. 1단을 물리적으로 쿡 하고 이게 눌러야 돼 이렇게. 2단을 누르면 1단이 텅 하고 튀어나와.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저항이 이렇게 여기 모터가 달리고 그루가 들어갈 때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이쯤에 들어가면은 뭐 3단, 2단, 1단 이렇게 되는 거야. 저항을 조금 타고 오면 저도 많이 걸리니까 3단이고 이렇게 타고 오면 저항 많이 걸리니까 2단이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 얘가 펠러가 막 돌아갈 때 회전을 막 하고 있을 거 아니냐? 여기다가 얘를 갖다 뚜꽉 누르면 물리적으로 얘가 탁 결합이 돼서 이게 돌아가는 거 얘도 같이 돌아서 모가지가 이렇게 돌아가게 회전되게 만들었다가 얘를 폭 잡고 오면 이게 실제로 이게 떨어지는 이런 장치인 거야. 얘는 전기 제품이야. 얘를 1번 들고 가서 3단을 누르잖아. 220V인데 3단 눌렀잖아. 근데 110V잖아. 거기가 3단 누르면 1단보다 조금 약한 정도로 작동을 해. 1단 누르면 그냥 이게 부채인지 선풍인지 모르게 작게 되겠지만 작동을 하긴 해. 근데 전자제품은 요만큼밖에 뭐가 변화가 안 생기고 있고요. 전자제품과 전기제품의 차이는 트랜지스터라는 거야. 들어본 적 있니? 트랜지스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소 100배 정도를 증폭시키는 거야. 그치? 100배를 증폭시키는 게 트랜지스터야.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전자제품이야.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요새 나오는 것들은 전기제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전기제품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옛날 선풍기랑 옛날 그 이렇게 필라멘트 전구 있지. 들어간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얘를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것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이렇게 에너지를 꾀줘야지 작동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 얘를 갖다가 만약에 일본에 가서 쓰게 되면 키면 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밝기가 떨어지지만 작동을 하기는 해. 근데 전자제품은 작동하지 않아. 반대로 일본에서 쓰던 거 갖고 오면 다 터져. 110의 거를 220으로 가면 터지고 느끼는 순간 끝난 겁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작동을 하냐 안 하냐기 때문에 병렬을 연결하는 이유는 전격 소비 전압을 걸어주기 위해서야. 모든 전자제품마다 주어진 220V를 걸어주기 위해서 회로에 병렬을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력한 장점이 생기는데 그 강력한 장점이 병렬을 연결하고 병렬을 연결되다 보니까 얘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얘가 작동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게 뭔지 알겠니? 110으로도 전격 전압을 걸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애가 여기에 220이 있는데 일본에서 갖고 온 110V짜리를 선풍기 두 대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썼어. 여기에 그러면 선풍기 두 대가 110V 걸리고 110V 걸리니까 작동하겠지. 그럼 이 집은 이 선풍기 두 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쓰면 안 돼. 그리고 얘를 갖다 작동하고 있는데 얘를 안 쓰잖아? 그럼 선이 끊어진 거니까 얘도 작동하지 않아. 이 선풍기 두 대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 1년 내에. 바보같이. 그러니까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야. 직렬은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직렬을 왜 안 쓰냐고 할 때 하나를 쓸 때 또 하나가 꺼지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병렬을 쓰는 건 그냥 이유가 딱 하나 결정돼 있어요. 전격 전압을 걸어주기 위해서야. 오케이? 그래야 꼭 전격 소비 전력이 나오거든. 그만큼을 얘기해야 걸어줘야 그만큼의 일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수업이었는데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했다.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이 영상